시간에 해드릴 사진가는요, 브라사입니다. 프랑스 사진을 대표하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브라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라사이는 사진가라고 한정져서 말하기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축출나서 이 사진가로 한정져서 붙기는 좀 아까운 사람이 이 브라사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가, 무대장식가, 영화 제작자, 그 다음에 저술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능력과 그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을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가 이 브라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진, 이 사람 전체 생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에서도 또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브라사이입니다. 그래서 브라사이가 그럼 사진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사이는 현 루마니아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쪽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 루마니아 지역에서 태어나고요. 본명은 귤라 할레츠라고 해서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조지 브라사이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브라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지명을 딴 이름이 브라사이예요. 그 고향의 지명을 따갖고 브라사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 사람은 그 부다페스트로 하고 부다페스트를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거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면서 그림과 조각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1923년도에 프랑스 파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부다페스트로 갈 때부터도 최종 목적지는 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쳐서 미술과 조각을 공부한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1923년에 들어가서 능력도 좋게 저널리스트로서 신문사 기자로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 살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렸고요, 글도 잘 썼고, 두루 다방면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그 진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팔방미인의 한 사람이 이 브라사이고, 여기 지금 브라사이 그 암실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암실이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우슈잔더 같은 경우는 암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브라사이 성격이 딱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암실인데,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예술계를 이끌었던 피카소나 브라크, 헨리 밀러 이런 사람들하고 당대 예술가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특히 그 중에서 이 피카소하고 상당히 친해진 것 같아요. 피카소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자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프랑스 파리의 그 골목에 낙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사진집도 내는데, 그 낙서를 찍어봐라라고 조언을 해준 사람이 또 이 피카소라고 그래요. 피카소. 그래서 나중에 피카소가 이 그림적인 면에서 이 그림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사진을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림의 재능도 뛰어났던 사람이 이 브라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굉장히 아까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워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거 아니고, 아까워했던 사람이 이 브라사이다, 피카소가. 그래서 이렇게 뭐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그림 공부할 때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조르 모르나기, 바우하우스요, 뭐 포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이 라조르 모르나기하고도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하여튼 예술가들하고,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하고 다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브라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이 앙드레 깨르테츠라고, 이 프랑스 사진계의 대부격인 사람이 이 앙드레 깨르테츠인데, 이 앙드레 깨르테츠를 통해서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밤에 파리의 모습을 찍는데, 야간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 앙드레 깨르테츠한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24년부터 6년, 한 5, 6년 동안을 올빼미 생활을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그런
밤의 모습을, 그러니까 낮의 분위기하고 틀린 밤에 환락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프랑스 파리의 그런 모습을 찍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굉장히 문화 예술이 충만한 그 예술의 도시 같지만 밤이 되면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거리에 여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환락의 도시로 변하는 프랑스의 파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촬영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누구예요? 브라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하여튼 앙드레 깨르테츠한테 사진적인 조언을 많이 받고 사진에 입문을 한다,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카메라를 최초로 산 게 1930년대부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해서 하여튼 이 사람은 사진을 입문하면서 파리를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밤에 파리의 모습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락적인 파리의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술 먹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하고 동화되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이게 찍히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찍을 때 그게 쉽게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밤이다 보니까 뭐 앞부분에 다른 사진가들이 했던 것처럼 뭐 캔디드 포토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빛도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뭐 그만한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 찍다가 뭐 2대인가 3대의 카메라가 박살이 나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도 몇 번, 그러니까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랑스 파리의 밤거리의 모습을 촬영을 했던 사진가가 이 브라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31년에 자기가 찍은 67점인가에 대한 그 사진집을 32년인가 31년에 밤의 파리라는 타이틀로 그 시인인 폴 모랑의 글을 하고, 그러니까 영상 시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밤의 파리를 출판합니다. 62장의 사진하고 폴 모랑의 그런 그 글하고 같이 사진집을 출간해요. 밤의 파리라는 사진집을 출간해서 그 밤 생활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 사진계의 그 이름을 확실하게 알리고 사진가로서 자리를 구축하는, 입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진집이 이 밤의 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카소의 조언으로 낙서 사진도 찍었고요. 피카소는 거의 3년 동안을 브라사이의 그 재정 지원자로서 상당한 후원을 많이 하고, 사진적인 방법에 의한 조언이라든가 이 작품에 대한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브라사이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 이 피카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피카소의 조각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요. 이 브라사이가 피카소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피카소의 조각들이라는 사진집도 만들어내고, 또 피카소와의 대화라고 해서 브라사이 그런 우정이 싹트고 있는 모습, 그래서 피카소하고 대화하는 책을 또 피카소의 대화라는 책으로 출판을 해내고, 그래서 이게 피카소하고 연결된 2개의 또 사진집과 문필집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963년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회고전을 한대요. 회고전을 하고 나서는 그 사진을 손 떼고 조각에만 몰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사진적인 분야에서는 뭐 다른 잡다한 거 빼고 지금 얘기하는 1900몇 년도라고 그랬죠? 32년도에 밤의 파리 62점의 사진으로, 그 다음에 시인의 글과 같이 편집된 밤의 파리가 이 브라사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사진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밤의 파리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메커니즘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브라사이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주제로 촬영을 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자기가 찍고자 하고
포착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아주 망설이지 않고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브라사이는 폭력행위나 매춘 등과 같은 하잘것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그 서민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해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브라사이의 사진의 기본적인 주제는 활락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파리지만 밤이 되면 활락으로 변하는 밤과 낮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담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한정적으로 프랑스 파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도시에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들을 저렇게 용감하게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건 사진적인 방법론을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진의 목적이 강하지 못하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사진이 이 브라사이의 밤의 파리 사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브라사이는 파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파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사진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새벽 분위기 같아요. 새벽 분위기 같은데 영상적으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의 이미지들도 많이 잡아낸 그런 사진 같고요. 밤의 파리는 1932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사진 문화상인 에머스상도 거머쥐는 그런 또 영광까지 갖고, 이 밤의 그 남녀간의 모습, 이건 허락을 받고 찍었는지 아주 적절하게 라이팅도 모든 게 좋잖아요. 근데 허락을 받고 하든 사후에 허락을 받았든지 간에 이런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 활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밤의 그런 호텔 간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32년부터 1938년까지는 파리의 뒷골목 벽에 낙서전을 찍어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피카소의 조언을 가지고 조언에 힘입어서 이제 낙서를 또 찍어서 또 모아놓는 이런 작업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그 유럽 대륙이 힘들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사진에서 손을 뗍니다. 손을 떼고, 그러다가 전쟁 후에 1945년부터 1965년까지는 하퍼스 바자의 사진을 주로 찍습니다. 이것도 패션 잡지고,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쪽에 기고하는 쪽의 사진을 주로 찍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3년도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회고전을 하고 사진을 완전히 손을 떼고 조각에, 젊었을 때 배웠던 조각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 또 브라사이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카소가 가장 그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물론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성격도 자유분방하고 잘생겼대요. 능력도 있고, 근데 돈이 없는 좀 가난한 그런 멋쟁이였던 것 같고 예술가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그림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그림의 완성도, 그러니까 그림에 몰입하지 않는 브라사이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피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라사이지만, 우리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진에 한정져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사진에서도 이런 밤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해낸 사진가로, 뛰어난 그 사진적인 시각을 보여준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이 브라사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